피터 로스컴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한인 사회와의 만남에서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윌시어 은행이 뉴저지 뱅크 아시아나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가 주최하는 먹자골목 한식 축제가 열립니다. 뉴욕시 당국이 무면허 주류 판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청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 원내 부총재인 피터 로스컴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뉴욕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로스컴 의원은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을 찾은 피터 로스컴 연방 하원의원. 로스컴 의원은 일리노이주 연방 6지역구 하원의원으로 현재 4선 의원입니다. 로스컴 의원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미국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 EB4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연간 15,000개의 EB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로스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을 맞아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만드는 것은 FTA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The area right now that's top of mind is this area that we've been discussing, the Partnership Act, as it relates to the enhancements of the visa opportunities for Korean professionals to come into the United States. 로스컴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의사를 보였으나 법안의 세부 사항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컴 의원은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는 한미 양국 간 교류 증진과 의회 내 공동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창설됐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로스컴 의원은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로 수년 전 한국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3살 때 입영된 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윌시어 은행이 뉴저지 뱅크 아시아나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이면 윌시어 은행은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한인 은행이 됩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윌시어 은행의 지주사인 윌시어 뱅콕은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한인은행 뱅크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수 규모는 3,250만 달러로 지주사인 윌시어 뱅콕이 뱅크 아시아나 주주들과 옵션 보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인수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이면 윌시어 은행은 BBCN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한인 은행이 됩니다. 이번에 뱅크 아시아나를 합병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동부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도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더 많은 좋은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기존 고객들과 기존 손님들한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순수 한인 자본으로 설립된 뱅크 아시아나는 지난 2년 연속 200만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성장 속도 한계와 서부의 큰 은행들과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고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점망도 굉장히 넓고 우리보다는 IT 쪽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상품 저희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상품을 선사할 수 있고 저희로서는 상당폭 이번 합병을 좋은 계기로 생각합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윌시어 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뉴욕과 뉴저지 지역 5개 지점에 뱅크 아시아나 3개 지점까지 총 8개의 지점을 보유하게 돼 동부 지역 최대 한인 은행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에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 하면 플러싱 먹자골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요커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플러싱 먹자골목. 먹자골목에 들어서면 마치 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 만큼 한국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뉴요커들에게 한국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먹자골목 한식축제를 오는 15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먹자골목 한식축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한국의 재래시장을 재현한 야외 민속장터를 비롯해 먹자골목 내 11곳 한식당의 음식도 소개됩니다. 이번 행사에 동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포 사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뉴요커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과 밴드 콘테스트, 씨름대회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고요. 또 그 자리에서도 또 신청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다민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인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 또 한인들의 파워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먹자골목 한식축제는 플러싱 41 레비뉴 선상 149 플레이스와 150 스트리트 사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뉴욕시 당국의 각종 단속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래방과 카페 등 무면허 주류 판매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와 맨해튼 일대 노래방과 카페 등 한인 업소들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주류 판매 단속이 지난 수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적발 한인 업소만 최근 한 달 사이 5에서 7곳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 경범 티켓만을 발급하던 기존과 달리 경찰은 해당 업주 혹은 매니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경범죄로 끝나던 일이 최근에는 구치소에까지 수감돼 범법자 취급을 당한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울 뿐이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는 시 당국의 모습에 실망이라며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통제국과 경찰국은 꾸준한 계몽과 함께 법규를 지키지 않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주류 라이센스는 물론이고 업소나 사업체는 관련 정부 기관이 규정하는 각종 법과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규제 정책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담배 판매 규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약 2,000개의 담배 판매점이 문을 닫게 되며 일자리 약 10,000개가 사라지고 담배값도 더 오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업체 존 던햄 앤 어소시에이츠는 최근 뉴욕시에서 담배 판매 규제가 시행될 경우 그로서리와 편의점 등과 같은 담배 판매점 약 2,000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 한인 식품협회와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 뉴욕시 뉴스 스탠드 협회 등으로 구성된 우리 업소 지키기 연합이 리서치 업체에 요청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들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9,471개 일자리도 사라지고 담배 가격도 32센트 오를 것이며 주요 세수원인 담배 판매가 감소하면서 담배 관련 세수도 1,9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보건국은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진열 금지와 최저 가격 10.50달러로 제한, 프로모션 적용 금지, 담배 판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정실 대변인은 지난 9일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조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불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일부 소매업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청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는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가 동포사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을 방문,
적극적으로 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과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한국을 방문,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발족한 뉴욕 코리아 센터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는 조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관계자와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재외동포 민원 담당자들을 만나 뉴욕 코리아 센터 재입찰 과정 대신 한인 동포들에게 공사 기회를 달라고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이 입찰 공고 시 재입찰은 없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재입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2015년 2월 완공 목표로 올봄 시공사를 선정 8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조달청은 10년 이내 한 건의 공사 금액 300억 원 이상의 건축 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자라는 조건을 내걸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뉴욕 코리아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는 공사 입찰 조건 완화와 마감일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 먼저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알지만 그리고 말은 쉽지만 병원에 발걸음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암 진단을 받은 한인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미주 오피스가 어제 개소 5주년을 맞아 발표한 오피스 한국 본원 연계 자료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의 암 진단율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주 오피스를 통해 한국 병원을 찾은 교민 100명 중 1.7명이 암 환자로 새롭게 분류된 것이며 한국의 1.01%보다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가장 빈번히 발견된 암은 갑상선 암이며 유방암과 위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치료가 요구되는 다른 일반 질병 진단율 역시 미주 한인이 28%로 나타나 한국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8년 LA, 2012년 뉴욕에 잇따라 오피스를 개설하며 미주 한인들의 한국 본원 내방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주 오피스를 통해 총 5천여 건의 연계가 진행됐습니다. 이 중 건강검진이 90%, 외래 입원이 10%를 차지하며 특히 외래 입원 연계는 척추, 갑상선, 소화기 질환 위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차량의 휴대폰을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조사로 교통사고 원인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측과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임스 홀제프 펠 주 상원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영장 없이도 차량 운전자들의 휴대폰을 확인, 사고 직전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의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경찰의 휴대폰 임의 조회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운전자 연합회 역시 법안 상정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